짜란! 드디어 연세대 논술 시험일.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늘 진짜 맑죠? 아, 오늘 학교 너무 예쁘다. 아, 날씨가 진짜. 아, 진짜 이걸로 피부 미인을. 아, 근데 여기를 진짜 중에. 나도. 아, 진짜 얼굴이 좀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좀 개선이 된 상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연세대학교 너무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반드시 시험 전에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와 작년에는 이제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거에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올해 연세대를 들어오게 된다면 저를 학교에서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24년도의 기출문제가 과연 어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총평을 하는 데 있어 얘들아, 연세대의 작년 기출문제는 난이도로 치면 중? 진짜 많이 쳐줘봤자 중상밖에 되지 않는 난이도이기는 합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정말 완성도가 높은 기출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것보다 이전 기출들 뭐 2020년, 21년, 22년 요때 기출문제는요 난이도가 사실은 상에 가까운 중상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재작년에 23년도 기출 그리고 작년에 24년도 기출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워졌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기존 난이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논제였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연세대학교는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영어 지문과 그래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지문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난이도가 조금 수월해지는 편이고, 반대로 그래프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꽤나 수월해지는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사실은 난이도가 확 떨어지기는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거나 혹은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논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래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프의 난이도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얘들아 변별력을 정말 잘 잡아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 연대를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지문은 얘들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연세대학교의 기출문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하나의 제시문을 봤을 때 주장 자체를 찾는 거는 얘들아 절대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점수를 가져가고 이 최저 없는 대학들 중에서 이 많은 경쟁률 중에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시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근거들, 차별적인 근거들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제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당연히 주장은 분명하게 잡아줄 거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말 수많은 근거들을 여러분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논제 1-1, 1-2번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기억해두고 얘들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작년 기출에 얘들아 또 독특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문학작품은 연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시가 나왔다는 거는 얘들아 꽤나 좀 놀라운 편이기는 해요. 기존에는 이제 뭔가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왔고, 또 연대는 실험을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서 실험과 관련된 그런 논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면 작년 나온 기출에서는 이제 시라는 새로운 문학작품의 유형이 또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논제 1-1이나 1-2에 나온 지는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논제 1-2번에 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 시에도 주장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다른 것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학작품 중에서도 어려운 게 시고, 선생님이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너무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시를 내가 또 만났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답안에 쓸 때 시어가, 즉 주장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어가 답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학교를 막론하고 시가 나오는 대학들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연대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는 문학작품이 나와, 문학작품 속에 시도 나와, 영어도 나와, 그래프도 나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연대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최근 기출에서 연대가 과거에 냈었던 그런 기출 주제가 스멀스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 됩니다. 선생님은 얘들아, 연세대에 정말 첫 기출문제부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쫙 풀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3년도 막 24년도 이 기출을 보니 연대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거랑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 또 편입에서도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같이 수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뭔가 과거에 봤었던 그 기존의 연대 기출을 다시금 보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영어 지문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23년도 기출에는 얘들아, 우리 불확실성 사회, 위기 사회라는 굉장히 독특한 사회가 새롭게 정의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모르는 친구들이 당연히 많을 거예요. 연대가 새롭게 정의해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치만 연대가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정말 다양해지면서 정말 사회가 빠르게 변화를 하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인간들이 대처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지 맨날 뭐 갈등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뭐 비윤리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이런 것처럼 이 스토리 자체가 연대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진짜 편입기출 그리고 수시기출 연대 거를 다 풀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불확실성 사회, 위기 사회, 급변하는 현대 사회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지금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23년도의 영어 지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고,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개념들과 대립 키워드들, 논제가 또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연대가 좋아하는 이러한 스토리를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출 24년도 기출에는 얘들아, 이번에는 세계시민주의가 등장을 해요.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기출 문제로 이번에도 영어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 얘들아, 최근 나왔던 편입 기출에서도 등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연대가 또 좋아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세계 시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도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이 보편성과 항상 대립되는 키워드는 이 각각의 한국, 일본, 미국 뭐 이런 각국이 갖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적이고 고유하고 차별적이고 독자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섞어서 문제를 냈는가, 이게 또 영어 지문에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영어 지문 해석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면 단어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알 거야. 근데 연대의 영어 지문은 어쨌든 분량도 길고, 그리고 직독직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좀 더 잘 이 영어를 이해하고 그 영어를 가지고 또 문해력을 판단하는 그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진짜 이 연세대에서 여러분들의 합부를 결정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그림을 그리고 도표를 우리가 글로써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1-1번, 1-2번 이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쨌든 글로
글로써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고 이거를 나의 주장으로 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봐서 알지만 정말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완전 전환해버리는 다른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독성도 없고 순서도 없고 전개 방식도 통일성도 없고 완전 중구난방의 글을 쓰는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도 첨삭을 할 때 오히려 논제 1-1, 1-2번은 너무나도 잘 써. 왜? 설명문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어휘만 있고 진짜 주장 근거만 잘 찾으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결국에는 감점을 정말 많이 당하는 구간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연대의 그래프는요 정말 단순히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그래프 속에 숨겨져 있는 남들이 찾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찾아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남들이 찾을 수 없는 구간들, 지점들을 제시문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가 논술을 보는 어느 대학을 통틀어서도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대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요, 이 그래프를 너희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제시문에 기반해서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고 그리고 합부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답안에 작성을 할 때는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채점자가 그 그래프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답만으로도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상상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상세하게 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전개 방식 또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래프가 제시문과 연관되어서 평가되어져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글을 전달을 해야 가독성도 있고 그래프가 갖고 있는 주장도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제시문과 어떻게 연결성을 갖게 되는지 또 그 속에서 남들이 못 찾는 예리한 문제제기를 과연 찾을 수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 잡아주셔야 진짜 연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연습해 가셔야 되고 이 최신 기출뿐만 아니라 진짜 21년도, 20년도까지 그 기출문제 그래프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만이라도 풀고 가실 수, 연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들아 우리가 연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비교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출문제입니다. 연대 기출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부터 쭉 보면 얘들아 우리가 천자에 글을 써야 됐던 그 시절에도 1차 분류, 2차 비교, 3차 비교, 어떤 때는 4차 비교까지 나왔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만큼 각각의 지문의 선생님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주장은 하나이지만 얘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정말 다양하고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1차 비교, 2차 비교까지 하는 데에 너무나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말해 당연히 주장을 비교하는 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의 완성도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비교에 있어서 절대 1차원적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각 지문마다 있는 차별적인 근거들을 풍부하게 다 잡아줘야 다른 지문과의 연결성 그리고 그들과의 비교나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답안이 예리한 문제 제기가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 연세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어떤 기출을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좋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당연하게 23년도와 24년도는 지금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는 꼭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22년도까지는 최신 기출이니까 당연히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 얘들아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2017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불확실성 사회, 위기 사회, 급변하는 과학기술 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가 등장하고 얘가 정말 너무나도 이 연대 기출문제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고 우리가 정말 잘 찾아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출문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정규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 기출문제를 중점으로 현대사회의 이 7가지 특징, 8가지 특징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표적인 연세대 기출문제예요. 요거 반드시 꼭 1순위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년도 인문사회계열 2교시 기출문제입니다. 뭐 인문사회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는 일단 개념 자체가 인간과 노동의 관계, 얘들아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자면 2017년 선생님이 풀라했던 건 인간과 기술의 관계야. 그리고 2021년 인문사회 두 번째 기출문제는요, 인간과 노동의 관계입니다. 논술이 너무 좋아하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원래 인간과 환경의 관계, 진짜 연도에 상관없이 어느 학교든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이고 이게 연세대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출문제는요, 반드시 제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 사실 21년도와 20년도의 이 그래프가요, 정말 까다롭고 조금 어렵고 그러나 완성도와 변별력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정말 최고 짱 좋아했던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좀 그래프가 어렵기는 해서 영어 지문이 조금 수월했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좀 최신 기출과는 살짝 그 방향성이 다르기는 하죠. 그래도 연대는 그 결 자체는 늘 동일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기출은 당연히 다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출문제 중에 사회계열 기출문제도 난이도는 지금 23년도, 24년도 기출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또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딱 3개만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2017년 사회계열, 그리고 2021년 인문사회2, 그리고 2020년 사회계열 기출문제 요렇게 3개를 풀어주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2021년 인문사회 1까지 좀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사실상 우리가 적어도 6개 정도는 풀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이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연세대학교 파이널이 궁금하다, 파이널 수업이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 연세대학교 와서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같이 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